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자,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마음도 좀 착잡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역시나 합격할 수 있는 합격 비결들만 골라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을 2배로 쓰는 방법, 2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혼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자율학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원에서 얘기하는. 자, 남은 시간은 천금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오늘 10월 29일 토요일 시험까지 오늘 10월 1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단 12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들은 맥을 놓치지 않게 잊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다져만 주는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오는 과목들은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제가 알려드린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많이 넓게, 깊게보다는 넓게 많이 암기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암기가 되시면 거기서 또 깊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나오는 과목, 24개가 나오는 과목, 16개가 나오는 세법을 다 포함해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느 기출을 보거나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많이 아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다득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시험 때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아까 단 12일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이순신 장군님 사례를 들었죠.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12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정말 12일이 남았을 뿐이지만은 남들과 달리 하면은 그거의 2배, 3배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을 2배로 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합격 비결 또 들어갑니다. 곧바로 할게요. 저의 작년 이맘때의 스케줄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저는 7시 반에 기상을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8시에 바로 앞에 스터디 카페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군더더기한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2주 동안 저는 마지막 2주 동안을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정말 잠만 잘 요량으로 계약을 했던 건데 네, 다행히 그렇게 단기로 받아주는 데가 또 있어서 정말 시설은 굉장히 낡았는데 방에 그래도 씻을 수 있고 화장실 변기 하나 있고 정말 일어나서 씻고 튀어나가는 딱 그 정도만 갖춘 정말 침대라고 하기도 좀 그런 시설이었지만은 하여튼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이다. 나는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고 1명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그 1명은 내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용 크게 들이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부터 그 스터디 카페 입장을 해서 오후 2시까지 오전 자율학습을 했어요. 점심을 왜 12시에 먹지 않았냐면은 점심을 2시에 먹었다고 나오죠. 일단 그 코시국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고요.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더 하죠. 그리고 일단 직장인들이 1시, 2시까지는 그래도 1시, 1시 반까지는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가한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서 빨리 먹고 올 수 있었고요.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그럼 군대더기 시간을 다 뺐습니다. 오전 자율학습 시간에 뭘 했냐? 제가 올렸던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을 저는 그대로 저한테 적용을 해서 했고 동형, 백선 그리고 공수로 병행을 해가면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남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는 딱 30분, 정말 20분에서 30분 만에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잠깐 이제 바깥 바람 잠시 그때 쐬고, 또 저녁 7시까지 오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7시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똑같이 20-30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6시에 가면 또 웅성웅성 사람들 또 퇴근하고 바쁘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1시간 뒤에 조금 조용해졌을 때, 네, 가서 식사를 30분 하고 또 바람 잠깐 쐬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똑같은 걸 패턴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제가 하루에 총 15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시간을 2배로 쓰는 비결입니다. 일반 보통 분들이 전형적이진 않지만은 이 시험이 얼마나 그 힘든 시험인지를 절감을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전 10시 패턴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임박해도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업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오후 2시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패턴에 보통 시간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고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주간이기 때문에 학원 자습실을 개방을 해놓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카페든 독서실을 가시든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든 딴 데서 가서 공부하는 게 낫지, 학원 자습실 저는 비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0시 패턴에 이미 10개월 이상 몸이 맞춰져 있잖아요. 10개월, 11개월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10시 이제 학원 갈 생각을 하면 오전에 수업 공부를 할 시간이 뺏깁니다. 이미 저하고는 2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학원에 가서 반가운 사람 만나서 잠시 잠깐 또 불안하니까 같이 또 뭐 시험에 대한 염려, 공부 많이 했냐, 이거 저거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다 보면 또 1시간 지나가요. 그럼 오전 11시. 이제 12시 되면은, 거의 특징이 이런 분들 12시 되면 칼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오전 중에. 저는요, 12시까지는 4시간을 공부를 한 거죠. 네. 12시까지 저는 이미 4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 1시간 했어. 벌써 저하고 3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러고 점심을 먹고 차를 한잔 하는데 시간이 오후 2시까지 가버려요. 불안하니까 얘기를 계속하고 뭐 잘하면 되지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죠. 시간이라는 게 빠르니까. 또 들어와서 뭐 낮잠이 졸려가지고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6시 되면 보통 이제 집에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자, 그분과 제가 이렇게 똑같이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저와 이분의 시간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분은 지금 7시간을 공부를 했고 저는 표에 있는 대로 15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차이가 벌써 2배가 넘어가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2배 혹은 남들의 3배로 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8시부터 공부를 했지만 더 일찍 기상해가지고 나는 뭐 새벽 5시, 6시에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2배가 아니라 남들의 3배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이 합격 비결을 가지고 남은 2주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12일이 아니라 24일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금 이 상황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합격이 간당간당 하셨던 분들, 까리했던 분들, 불안한 분들 합격하시고요. 1차만 택해가지고 지난번 제 영상을 듣고 그래 현실을 자각을 해가지고 1차만 가셔야겠다 하는 분들, 1차에 매진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을 쓰시면요 분명히 1차 합격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차의 중요성을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아직 현실로 와닿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1차만 택해가지고 1차를 합격을 하시고 내년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는 이해와 암기 과목들, 2차는 암기 과목들 위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분들은 2차를 편안하게 내 과목을 암기 과목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갈팡질팡 하다가 도저히 모든 점수가 고르게 낮아가지고 자신이 없을 때는 이 방법마저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다시 민법과 학개론을 포함해서 모든 6과목을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정말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니까 요것들 같이 잠깐 언급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금 남은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확신 있는 걸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절대 오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을 다 해서 내가 짜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합격에 가깝게 가시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의고사, 이번에 모의고사 주간이죠. 모의고사는 2주에 반드시 꼭 일을 치르도록 하세요. 학원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월수 금 중에 하루를 잡고 꼭 한번 치세요. 이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 분위기, 웅성웅성, 약간의 소음, 약간의 떨림, 긴장, 그리고 OMR 카드 작성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전에 학교론 민법 영상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1차 시험 칠 때 부동산 학교론 계산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민법을 다 푸신 다음에 돌아와서 학교론 계산 문제를 다시 푸는 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에 빠져가지고 흐트러지거나 시간을 뺏기거나 해서 민법의 뒤에 지문이 많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놓치는 경우가 없게끔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꼭 학교론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학하시거나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수 없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장판지 모의고사나 기존 학원에서 치른 모의고사 중에 7, 8월 중에 본인이 안 봤거나 혹은 다른 걸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모의고사를 안 본 거를 준비를 해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분위기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고사장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시험 올리고 약간 웅성웅성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켜놓고 딱 그 시간 9시 40분부터인가 가요. 1차가. 그 시간 똑같이 오후 4시 20분까지 다 보시고 1차 하시는 분들은 1차 시간에 맞춰서 끝내시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2차만 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1, 2차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꼭 쳐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OMR도 다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10월 29일 날 시험장에 갔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밀려 쓰는 것도 최대한 피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루 잡아서 그렇게 시험장 같은 분위기를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치르도록 하십시오. 월수금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토, 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꼭 치도록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향후에 영상이 또 지속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안심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12일이 남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시간을 황금같이 쓰도록 할 것이며 멘탈을 끝까지 다잡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꼭 본인을 믿으시고 마지막 주차 자율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라가는 영상을 꼭 들어주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도 공부 방법과 합격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만 계속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심하시고 계속 따라오시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건강 유의하면서 또다시 날씨가 오늘 확 추워졌습니다. 절대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시면 3중고가 옵니다. 공부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식 위주로 많이 드시고. 자,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은 제가 작년에 이거 했던 거 이거 캡처 하셔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요거 적용하실 수 있으면 고시원은 떼더라도 스터디 카페가 아니더라도 집이든 어디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무조건 개그맨 서경석 님이 저하고 32회 공인중개사 합격 동기세요. 그분 영상도 가끔씩 봤었는데 그분도 대단하시죠. 한 달 전에 후배의 음악실의 창고 자리에 잠깐 신세를 지고 한 달 동안 방송을 병행하시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2차 준비를 하시고 결국엔 합격을 하셨어요. 거의 딱점으로. 대단하시죠. 이 시험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맞는 시험도 아니고 90점, 80점, 70점도 아닙니다. 6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그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남들보다 2배, 3배로 쓰시면서 끝까지 함께하십시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 또 필요한 영상들 찾아서 꼭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이미 합격하신 거예요. 1차만 합격하시든 동차를 합격하시든 모두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끝!